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제 질문 이메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주택 관리사를 해서 이제 일근직으로 갈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래서 주택 관리사 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지금 여쭙고 계시는데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 경우 지금이라도 주택관리사 보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상을 말씀드리면 60년 2월생이시고요. 이제 65세가 되시고 예 빠른 저기시니까 이제 친구들 59년생들이 많으신 예 그런 분이신 거죠. 예 형님이신데 한참 형님이신데 이제 "최근 나이 때문에 쓴맛을 경험을 해서 불안해졌다." 말씀하셨어요. 나이 앞에서 장사 없죠.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정년 퇴직 후 학교에서 1 년제 계약직 교사 계약직 교사 계시는군요. 근데 2024 년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24 년도에 만약에 주택관리사 보를 시험 보시면 이번에 다 붙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저는 초저적잠이 너무 심해 일근직 외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시험에 합격된다면 지방은 물론 열악한 곳으로 갈" 예. "앞으로 시험 준비는 2년 잡으면 운이 좋아 합격해도 나이가 있어서 70을 이런 상황이시고 그분도 시작은 늦어서 65에서 50에서 60에서 근무 시작하셨기에 70 까지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A형 독감에 걸렸어요. 네. 아주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네.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겼는데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50-60 세에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70 세까지도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은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 걱정은 경력이 있을 때에는 70 까지도 할 수 있지만 무경력자에서 지금 60 65 세신 거죠? 아까 65 세신 건데 여기서 1-2년 뭐 잡는다고 하면 66 세나 67세 정도가 될 건데 괜찮겠냐. 고거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일단은요, 일단은요. 음 지금 일근직이 지금 목적이신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초저녁잠이 많으셔서. 어쨌든 자 교대 근무는 못 하시는다 생각을 하신 거죠, 아직. 예. 그래서 일근직을 찾으시는 건데 일단 주택관리사 보가 되면요. 주관사라고 할게요. 네. 주관사 보가 되시면 처음부터 딱 가기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로 과작으로 뽑는 데가 있다고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최근에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음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200 세대가 채 안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뭐 150 세대, 160 세대, 한 뭐 180 세대 요 정도 되는 아파트들 있죠. 있거든요. 한 3개 3-4개 동 정도로 돼 가지고 요런 아파트에 가시면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 계시면서 혼자 다 하시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음. 관리소장인데 관리소장인데 격리 일도 하시고 주임 일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0 킬로와트가 안 돼요, 발전기까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안전 관리는 선임 안 하고 매주에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맡기고 근데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급 소방까지는 가능한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로 하면서 2급 소방 안전 걸고 격리하고 주임 일도 하면서 이 전기 안전 관리자는 대행을 맡기고 요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계시더라고요 또. 네. 그리고 요렇게 조그만 세대에
관리소장님이 여자이신 분도 계세요. 여자이신 분. 이 여자이신 분들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기계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격리 일을 하고 아까 뭐 또 뭐였죠? 주임 쪽 말고 주관 예, 소방까지는 어떻게 걸 것 같아요. 자기가 걸 만한 거 걸고 그리고 관리소장 역할하고 근데 이건 소방. 이렇게 했는데 기계는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직원을 뽑더라고요. 요런 데는요. 교대 근무자를 2명을 뽑을 수가 없어요. 세대수가 요 정도가 밖에 안 되는 데는 관리비가 되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2명 맞교대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1명 쓰기도 빠듯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교대가. 그러니까 1명 쓰면 어떡해요. 1군직이죠, 뭐 이 사람도. 예, 요렇게 되는 곳을 예, 제가 지금 한 3개월인가? 3개월 내에 2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제가 있는 경기도권입니다. 경기 남부권이고요. 뭐 더 정확하게는 성남하고 분당 쪽이죠. 성남하고 그리고 용인하고 수원 영통 쪽하고. 네. 우리 한참 이거 수용성이라고 불렀죠. 예. 여기 한참 뜨고 있던 데였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 다 좀 가라앉았지만 네, 수용성이 여기 쭉 찾아보는데 한 3개월 사이에 2번이 나온 것 같아요. 일근직으로. 네. 만약에 소장을 못 하더라도 일근직으로 가는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관리과장도 간다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단지가 큰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간에 이제 부소장처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적은 세대, 요거는 오히려 큰 세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 있긴 있어요. 잘 안 나와서 그럴 뿐이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고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시는 건데 그럼 이 시점에서 주택관리사 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이거 시험 보는 게 맞을까요? 시험을 보는 게 맞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열심히 시험 봐서 죽을 고생을 다 맞나요? 죽을 고생하죠 보통. 예.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하나 쓸모가 없더라. 그러면 어떡하겠냐. 요게 걱정이에요 대부분.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는 그 걱정은 대부분 여기서 출발해요. 이거를 취득해도 별 뭐가 없을 것 같은 거죠 메리트가.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도전이라는 건요. 하고 나면 나에게 분명히 결과가 남습니다. 하다못해 이 시험을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달라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면 당연히 가는 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주로 생각하냐면 이 자격증을 바로 따면 이게 취업과 연결이 되느냐를 지금 자꾸 따져요. 근데 사람이 꼭 이걸로 이것만 그러니까 1의 결과가 2다 이렇게만 꼭 가지 않고 나중에 크게 2에서는 안 됐지만 2에서는 안 됐지만 요게 요렇게 해 가지고 3으로 가기도 하더라. 또는 4로 가기로 하더라. 이런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예, 많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더 잘하실 건데 요런 인생에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거를 꼭 이것 때문에 선택해야 돼서 이거를 할까 말까 이게 안 되면 의미 없잖아. 이 고민하기 전에 그냥 딴 거 하실 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지금 1 상태인데 2를 할 것이 2번을 할 것이냐 3번을 할 것이냐 이 갈등이랑 좀 얘기가 다른데 2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요 저는 무조건 하라고 권해 드려요. 예. 왜냐면 뭘 해도 남는 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도전을 해 보고 경험을 해 보고
그걸 느끼고 내가 달라지고 나면 나는 분명 그전보다는 나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따잖아요. 따서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보를 따고 나면 예 길은 그다음에 보여요. 내가 해 보다 보면 보여요.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해 보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한번 발 담그면 보이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나이 때문에 꼭 그러지는 않아요. 네. 나이가 무조건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만약에 그쪽에서 진짜 나이로 뽑아서 떨어뜨렸다. 다른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관리소. 예. 그리고 기왕 저렇게 일근직으로 하는 곳 있고요. 일근직으로 가는 기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일근직이 있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 일근직으로 나오는데 영선으로 쳐 보세요, 영선. 예. 검색을 영선으로 치시면 이게 시설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들 전기의 신호라는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적정한 전압과 전류가 흘러 줘야 되는 게 이제 전기 쪽 문제라면 영선은 인제 시설 쪽에서 뭐 물이 잘 나오게 한다든지 뭐 관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뭔가가 많이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영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낮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예, 밤에 하는 것도 뭐 간간이 있긴 하지만 낮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선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일근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 자신 없다 그러면 영선 쪽으로 그냥 들어가셔도 무방하세요. 대신 영선을 뽑는 데를 가셔야겠죠. "우리 아파트는 영선 안 뽑는데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고렇게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어 네. 이분 도전하시는 게 전 낫다고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이가 많은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불안해졌다고. 정년 퇴직 후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로 계약직 교사로 있는데 24 년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인제 네. 그러다 보니까 초저학점이 그렇게 준비하려는 거고요. 끝났고요. 초저학점이 많아서 1근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험 합격만 된다면 지방 또는 물론 열악한 곳 관리소장 이런 곳의 관리소장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각오입니다. 앞으로 시험 준비는 2년 잡으면 운이 좀 합격해도 70 넘어서 자 내용은 그거예요 어쨌든. 하시면 도움됩니다. 분명히 도움되니까 저는 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제가 이곳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저도 이제 가는 길이지만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얻어지는 건 분명히 있고요. 최소한 내가 바뀝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 도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볼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라면. 하지만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